그랜저 TG, 그 다음에 2008년에서 2009년도 넘어서 나왔던 뉴 럭셔리 그랜저, 그리고 그 다음에가 더 뉴 럭셔리 그랜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고차로 사게 된 차량은 중간에 있는 뉴 럭셔리 그랜저고요. 서두가 길었네요. 한번 모습부터 보도록 하죠. 그랜저 들어와. 앞모습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현대차 그릴이라던가 우리가 전형적으로 요즘 분들 20살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처럼 보면서 느껴왔던 현대차, 딱 현대차입니다. 그리고 NF 소나타랑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고요. 약간 헤드라이트가 연식이 이제 2009년형이다 보니까 헤드라이트에 있어서 화면 죄송합니다. 약간 올라간 부분이 있고 안개등이 좀 틀려졌다라는데 구분은 잘 안 가고요. 객관적으로 보자면은 칭찬도 욕도 안 하자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를 하자면은 얘는 굉장히 정갈하고 심플한 모습입니다. 즉 별 특징은 없습니다. 무난하고요. 저 사이드 미러 있죠. 사이드 미러에 저걸 뭐라 그러죠? LED 불 깜빡깜빡 들어오는 거요. 뭐요? 구요? 깜빡이 들어오는 저게 있고요. 예. 그렇게 됐고 앞모습은 간결합니다. 그냥 현대차 느낌 그대로입니다. 앞모습에서는 별 감흥이 없었는데 측면으로 오면 확실히 대형차 냄새 확 나요. 얘는 이제 그랜저 TG 계열, 그랜저 HG 넘어오기 전에 제네시스 등장 이전까지는 얘는 확실히 대형차 맞고요. 2700cc의 6기통 엔진을 가지고 있고 195마력, 그리고 토크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20토크 중반대를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확실한 대형차가 맞는데 앞모습 봐서는 그게 없거든요. 그 냄새가. 근데 옆쪽에서 보시면은 특히 뒤태가 이 차가 인상적이죠. 이렇게 볼록 이렇게 양각져서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균형 잡힌 모습이에요. 그냥 무난하다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 창문 쪽 있지 않습니까? 창문 쪽, 앞창문, 뒷창문, 그 다음에 C필러라고 하나요? 맨 뒤에 요렇게 완벽하게 아치형을 그리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욕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냥 개인 취향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안정적인 게 그냥 무난하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정말 비례적으로도 그렇고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해서 저는 A6가 생각이 납니다. 옆모습이 똑같다라는 게 아니고 요 비율이라는 측면에서 그 별 특징 없잖아요. 걔 무난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되게 멋있잖아요. 물론 이제 아우디랑 이제 그랜저랑 비비려는 건 아니고요.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 보시면 이 뒤 디자인은 정말 이 뒤쪽의 디자인은 정말 시대가 지났어도 역사의 길이 남고 앞으로 5년 동안에도 그냥 무난하다가 아니라 이쁘다라고 생각될 만큼 여기에 이견을 다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그랜저 TG의 뒷모습은 정말 현대차 역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쁘지 않습니까? 영댕이 이 정신 산만한 이 LED 등 엄청나게 박혀있죠. 촘촘하게 이게 몇 개 박혀있다 그러더라. 이게 4줄씩 하나 둘 셋 넷 다 7, 8, 9, 10, 11, 12 최소한 15 곱하기 4 60개 전구가 지금 박혀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60개 이쪽에도 60개 이상이. 뒷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요 쌍마우라 이 밑에 하단에 들어가서 봐도 머플러 팁이 양쪽으로 19, 29가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얘는 이제 그 뻥마우라 아니고 진짜 실제로 129가 2개가 나와 있고요. 나 말 잘못하면 안 되는데 나오네. 지금 손 대보니까 연기가 2군데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해서 앞모습은 하다못해 택시도 생각이 나고요. 이거는 칭찬도 욕도 아닙니다. 그냥 현대차의 전형적인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즘 그냥 젊으신 분들은 뭔 소리야? 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쭉 자라면서 현대차를 봐왔던 분들에게는 NF 소나타 또는 요 그랜저 TG의 형상, 앞모습이 현대차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될 수 있고요. 뒤태 정말 아트입니다. 예술이고요. 뒤태부터 요렇게 디테일하게 보면 그저 무난해 보이긴 해도 애가 각이 져가면서 둥글둥글해 가면서 요렇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올라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인상 깊게 남습니다. 그래서 뒤쪽인 라인부터 옆 라인까지 쭉 보면은 대형차스러운 안정적이고 화려한 모습을, 그 가운데서도 화려한 모습을 목격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썬팅도 잘 됐어도 참 이쁘죠. 이렇게 돼 있고 끝까지 와서 이제 본넷 쪽으로 와서 앞모습을 보면은 조금 감흥이 떨어집니다. 그냥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딱 여기서 은색 컬러만 입히면 택시 아닙니까? 모자 씌우고. 그러다 다시 옆 라인 와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쁘죠. 뒤태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얘는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예요. 안녕하세요. 예, 제 차 찍습니다. 예. 제 차 찍습니다. 최대한 배제하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마르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급입니다. 이렇게 우드 트림 같은 것들 쭉 펼쳐져 있잖아요. 그쵸? 색깔이 다크하죠. 그리고 두께가 에쿠스나 오피러스나 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형 세단보다 이 단차가 폭이 좁습니다. 얄쌍하게 빠졌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지고요. 이렇게 운전석 쭉 보면은 일체감이 상당합니다. 여기 끝나는 부분하고 요 도어 쪽하고 센터 페시아를 지나서 일렬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손잡이 트림까지 완벽하죠. 이 라인은 뒷좌석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어 트림의 이쪽 모서리 부분에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삼각형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차 내부에 들어오면은 단차가 이쪽 대시보드 연결 부위하고 완벽하게 일체가 되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 차는 지금 한번 손을 봐야 되고요. 정확히는 엔진 부조가 약간 있는 상태예요. 그 흡입계통계로 해서 돈 얼마 안 들이고 3, 4만원 주고 아니면 내가 직접 사서 하든지 스로틀 바디를 청소를 한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걸로 안 되면 점화 플러그 교체를 해야 돼요. 어쨌든 엔진 부조가 약간 있는 상태지만 5초만 말없이 있어 보겠습니다. 에어컨 끄고요. 완벽히 어떻게 끄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조용하지 않습니까? 미션에 떨림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특징이 라인으로 시작해서 라인으로 끝난다라는 매우 만족스러운 일체감입니다. 화면이 어둡긴 하지만 앞쪽 라인하고 완벽히 일체되진 않네요. 여기 끄트머리는 내려오고 요 뒤쪽 시작되는 단차는 좀 위쪽에 있네요. 아무튼 놀라운 일체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스피커 사운드인가? 스피커 사운드네요. 스피커 사운드 하나, 중앙에 그 다음에 좌우로 둘, 이쪽에 세 가지 이렇게 있고요. 지금 나오는 자동차들에 비해서 뭐 최첨단 옵션은 없겠지만 이렇게 이게 뭐 얼마나 용량이 되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공기청정기 기능이에요. 순수하게 순정으로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차체 자세 제어 장치고, 얘는 Q270 중간 모델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 버튼이 빠졌죠. 최고급 옵션은 아니에요. 옵션도 스마트 팩 패키지입니다. 스마트 팩 패키지. 그러니까 그랜저 TG 시리즈 중에서 중간인 뉴 럭셔리 그랜저이고, 그 중에서도 전 세대 어떤 자동차를 갖다 놔도 딱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2.7 포지션이고요. 2.7 포지션 중에서도 뉴 럭셔리 스마트 팩, 그러니까 차 이름도 뉴 럭셔리 그랜저고요. 옵션도 럭셔리 스마트 팩 옵션입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에코 모드, 이거 뭐 필요한 거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순간연비 지금 트림이었고, 지금 뭐 AB 트림, 주유소 갈 때까지 거리, 뭐 이런 것들. 지금 평균 연비가 6.2가 나왔다. 이거는 거짓말이고요. 지금 주행 리뷰 찍느라고 제가 한번 밟고 왔어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지금 실제로 8km 정도, 8km 내외로 복합 연비가요, 실제가 나쁘지 않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통상적인 여론들을 다 취합을 해보면은 시내 연비가 7km 정도라고, 7에서 8km 정도 시내만 죽어라 운전하면요, 대충 하면은 7km 나오고, 연비를 조금 신경 써서 하면은 지금 요 에코 표시 있잖아, 이게 대단한 기술은 아니고 2010년 아반떼에도 들어갔던 거거든요. 별 개입은 안 해요. 이걸로 트림을 가지고 자동차가 자세를 뭐 트림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뭐 개입하는 부분은 없지만, 어쨌든 고속연비 같은 경우는 11에서 15km까지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대충 13km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을 적절히 병행하는 운전자분들께서는 연비 8에서 9 정도, 8, 9km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참 단촐하고 단정하고 단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성들도 현대가 참
일본 차를 베낀 건가. 너무너무 멋있는 게 요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소한 거 도어 포켓 할 수 있는 부분, 도어 포켓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좁은 차 안에서 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쉽게 꺼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깨끗하고 이 트렁크 손잡이라든가 저기 스위치라든가 개폐 장치라든가 주유구 장치의 위치 역시 우리가 기존에 옛날 차 하면 이쪽에 달려 있잖아요. 운전서 하다 이렇게 당겨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없고 깔끔하고, 세월이나 최신 기계가 아니라고 해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에 있어서 고급 냄새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차 타고 다니면 창피하십니까? 보통 에어버즈들 아닐걸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저는 큼지막하게 JBL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요.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UBL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JBL이고요. 이런 시트 자체도 사용감이 이쪽은 운전석을 더해요. 근데 옆쪽에 찢어진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은은하게 스티치라고 하죠. 스티치 장식 이렇게 박음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 단면을 보면은 주름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 운전석을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은 측면 쪽은 찢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즉 고급 소재의 뭐 정확히 들어가면은 정확히 가죽 소재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레자든 뭐든 간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를 썼다라고 할 수 있고요. 시트 전체적으로 스티치가 몇 개가 둘러져 있는 겁니까? 헤드라이트 그건 불빛이고 헤드레스트 부분까지도 스티치로 예쁘게 정돈이 되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고요. 발 쪽 보시면은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와요. 보이시죠? 지금 멋없는 걸 신었는데 라이트가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남의 결혼식에 10년 넘은 이 차를 타고 간다고 해도 뭐 창피하게 하나도 없을 만큼 예쁘게 정장 입고 머리 예쁘게 하고 이런 트레킹화 말고요. 예쁜 구두 신고 갈색 구두 신고 가도 환영받을 것만 같은, 창피한 게 하나도 없을 것만 같은 부분입니다. 이 기능 같은 것들도 굉장히 현대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블루투스 기능도 있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사용법을 몰라서인지 잘 안 된다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DVD 영화를 볼 수 있는 오디오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에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한글과 영어가 적절히 설정이 돼 있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후방 카메라는 선명한 편이라고 그냥 해두고요. DMB 같은 건 볼 일이 별로 없지만 그렇게 선명한 화질은 아닙니다. 사실 역시나 현대차가 실내 부피, 그러니까 실내를 빼는 능력도 탁월할 뿐더러 이런 인터페이스 장치 같은 것들도 구성을 상품성 있게 잘 하잖아요. 원래부터가. 그러니까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요. 이거를 가끔 뽑아내고서 제 예전 로디우스에도 했었는데 에쿠스 기어봉을 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날개 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굳이 그러지 않으려고요. 이 도어 쪽과 도어 손잡이 쪽 부분과 이 센터페시아 하단부로 쭉 이어져 있는 이런 우드 트림의 일체성을 해치기 때문에 얘 기어봉 자체도 우드 트림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지금 일부러 막 실내 클리닝을 뭐 무리하게 했다거나 이런 흔적은 없죠. 사용감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열선 시트는 당연히 있고요. 단수도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5단까지 이렇게 닫으면은 이건 역시 기어 박스하고 상당한 일체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콘솔 박스 역시 고급스럽게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10년 전 자동차에도 흔치 않은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정 옥스 단자하고 USB하고 이거 뭡니까? 아이패드입니까? 아이패드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아이포드냐 패드냐. USB 단자도 있고 옥스 단자도 있습니다. 시거잭 라이터도 있고 수납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볼수록 볼매입니다. 이거 잠깐 3, 4년 타고 버리기 아까울 정도로 돈을 많이 들이지는 않더라도 관리에 있어서 수리비나 유지비를 아끼지 않아서 더 오래 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 차 소리 들어보시면 다 말해주지 않습니까? 차가 외부에 나와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사용감이 상당하죠? 이건 이제 빛이 반사돼서 더 심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이 정도는 아니고요. 저 조수석 컬러하고 비슷한 정도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 터진 부분이 없어요. 참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쉽게도 파워 윈도우 버튼은 역시나 그때는 이제 원가 절감 때문에 그랬는지 아직도 그런 일부 차종에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운전석 쪽 앞쪽 윈도우만 자동으로 나와 있는 실정이고요. 파워 윈도우가 되고 썬루프는 없는 옵션이고요. 이 차량은 그냥 깔끔합니다. 그리고 외장 속에 제가 지금 영상을 거꾸로 찍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차 안 한 지저분한 상태예요. 근데 휀다 쪽 부식 같은 거 하나도 없고요. 다 뒤져봤습니다. 없습니다. 휠의 사용감 기스는 있습니다. 그래서 싸게 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세차를 하고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뒤쪽 역시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외부에 크롬 몰딩으로 장식된 것처럼 도어 쪽도 상당히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시트가 채워져 있는데요. 이건 뭐 육안으로 보셔도요, 뭐 무지하게 넓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엔카 쪽에 가보시면은 그 시승기가 충분히 나와 있거든요. 문서로 되어 있는. 뒤쪽에서 보셔도 일체감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단아하고 고급스럽고 그렇죠. 그러는데 그랜저 HG 한 세대 이후 거 그것과 비교해도 리터 수로 1.5리터 별 차이가 안 난다고 알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뭐 뒤쪽에 회장님 차에 들어가 있는 이 커튼 같은 건 없어요. 그런 옵션 없어요. 창문 쪽에도 없고. 그리고 3.3으로 넘어가면은 커튼 에어백 형식으로 해서 최고의 옵션상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 하고요. 실내 등이 뒤쪽에 하나 있고 중간에 하나 있고 앞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차 처음 타봅니다. 참 고급집니다. 지금 보면 볼수록 다 고급집니다. 뒤쪽에도 이게 120V 120W 12V 시거찌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런 에어컨 송풍구가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거, 고급차의 상징이라고 하면 뭐니 해도 이겁니다. 빼는 모습을 안 보여드렸구나.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요. 얘를 살포시 열어보면은 간단하게 뭐 컨트롤 조그라든가 이런 사양들은 없어도 깔끔하게 컵홀더가 2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뒷좌석 모습 역시 스티치로 성의 있게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얘네들은 제가 시트를 떼내서 시트가 장착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도 앉아봤거든요. 이건 뭐 말할 가치가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끝내줍니다. 푹신푹신하고, 이 뒤쪽 서스펜션이 멀티링크는 아니고 일체형이거든요. 토션빔도 아닌 것이 뭐라 그러더라, 독립식 멀티링크라고 했나 뭐 어쨌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굉장히 충격 흡수를 잘해요. 하지만 이게 뭐 잡아 돌리라고 만든 차는 아니겠지만 그 운동 성능이 뛰어난 특성은 아니죠. 뭔 소리야. 아무튼 무지하게 편안하고 물렁물렁합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세차하기 이전인데 도어스커프 부분에 성의 있게 그랜저라고 순정의 고유의 도어스커프가 장착되어 있어서 한층 더 멋스러움을 자아내고 있고요. 심플하고 전체적으로 외관이든 내관이든 심플하고 일체감 있고 중후하면서 깔끔하고, 그리고 이런 과하지 않은 크롬 장식들을 둠으로써 제 눈에는 10년이 지난 지금 19년이 봤을 때도 촌스럽지 않고 조금 뒤떨어졌다는 느낌이 있을지언정 고급이라는 느낌은 분명히 드는 그런 자동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쭉 돼 있고 트렁크 공간 보는 건 무의미하고요. 그냥 광활합니다. 지금 현세대 자동차 어떤 것들과 비교를 한다고 해도 정말 대형 세단 제네시스 EQ900이라든지 지금 이름 바뀌었나? 그 정도 급까지 안 가면은 뭐 비교하고 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엄청 큽니다. 골프백 3개는 당연한 거고요. 예, 끝으로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이게 ECU 룸미러 명칭을 까먹었습니다. 얘가 이제 눈부심 방지가 돼서요. 뒤에서 이제 상향등을 킨다고 해도 쌍라이트라고 하죠. 눈부심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외관에서 언급했을 텐데 썬팅 자체도 순정형으로 해서 뜬 부분 없이 고급지게 싹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것들은 뭐 현대의 전신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품들은 익히 알고 있지만 선글라스 바이저도 아반떼하고 똑같은 모습이고요. 그 시대 때 생산됐던. 아무튼 고급집니다. 엄청나게 고급지다라고. 엄청나게 잘못된 표현인가? 심플하고 일체감 있으면서 단순하게 심플하게 그렇게 고급진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로 호불호가 없는 양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10년이 지나서 본다고 해도 이 시대 때 자동차는 참 고급스러웠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핸들 구성 역시 핸들 특징은 되게 반경이 작습니다. 진짜 아반떼 같이 작고요. 화면으로 보면 커 보이는데 첫 인상은 차에 비해서 좀 작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느낌이 저속일 때 굉장히 너무 가볍습니다. 옛날에 아반떼 HD 시절에 그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쪽도 이제 우드로 이제 고급지게 굉장히 무겁고 아픕니다. 때리면 손톱이 아파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우드죠. 근데 촌스럽지 않은 심플한 우드. 변호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좀 세차해서 닦아주고 이쁘게 할 텐데. 예, 그리고 이 계기판 역시 슈퍼크롬 바이저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파란색 불 들어왔던 아반떼 시절, 아반떼 HD 시절 그때 나왔던 시인성 좋았던 그 모델이 맞고요. 밝기는 이게 최대로 한 거고 줄이고 뭐 올릴 수 있고. 저는 전방을 주시하고 언뜻 봤더니 시속 80km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고속 단계로 변속이 돼버리니까 연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어왔죠. 자, 감이 오시죠? 저 2차 사고 한 번도 안 밟아봤는데 무리하지 않고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짝 언덕 구간입니다. 쉬운 마음에 제가 다시 한번 오래된 차니까 무리할 생각은 없고 무리하자 그래. 한번 밟아보자 시원하게. 언제 이렇게 또 밟아보겠니 내가. 이게 지형이 지금 언덕입니다. 전방에 갓길에 돼 있던 자동차가 합류를 하는 바람에 급하게 차선 변경을 했고요. 시원하네. RPM 2.5에 지금 140km 가깝게 되는 거죠. 이거면 됐죠. 뭘 바라겠습니까. 지금 이 정도 속력까지는 흔들림 같은 거 거의 없습니다. 140km까지가 이 차의 적정한 수준 같습니다. 이 이상 올리는 거는 뭐 가능도 하겠지만 좀 무리도 아니죠. 근데 뭐 쓸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오해 없이 이해되셨죠? 그리고 차체는 굉장히 흔들거리는 서스펜션입니다. 옛날에 아반떼 HD라던가 아니면은 그 이전 그랜저라던가 구형 에쿠스 있죠? 이렇게 물침대 같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근시대로 넘어오기 전이라서 지금 흔들흔들거렸던 모습을 화면으로 나타나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물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나 저는 뭐 일반적인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애아빠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렁한 거 좋거든요. 근데 고속에서 방금처럼 감속을 할 때는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지는 않는 승차감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시점에서 승차감은 아주 탁월합니다. 너무 무르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습니다. 그 중간 계열에서 약간 무른 쪽으로 더 치우쳐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차는 직선 구간에서 6기통, 직렬 6기통 2700cc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게 마력 손실률을 따져본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170마력 이상은 충분히 발휘를 하는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주행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제가 이 차를 구매해서가 아니라 저는 어차피 사용성에서 가족차, 패밀리카를 원했기 때문에 뒷좌석 넓고 그렇게 출력이 많이 떨어지지도 않는 이 모델을 선택하게 된 거고요. 앞으로 3, 4년 정도 더 탈 거니까요. 수리비 많이 들이지 않고요. 하부 상태 보고. 그런데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이 차의 주인이 돼서가 아니라 그냥 세단의 표준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현대차 그 근대화에 도입되었을 때 현대차가 이루어냈던 검정색 세단의 지표라고나 할까요? 기준점? 여기서부터는 세단이다 라고 시대를 열어준 게 이 그랜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랜저 TG, 그 다음에 그랜저 HG는 굉장히 끝맺음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리뷰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일상생활 데일리카, 그 중에서도 그렇게 좋은 차나 신차가 당장 필요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을 키우고 양육하고 계시는 집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 재원입니다. 2700cc의 조용한 직렬 6기통, 8기통의 우람하고 폭발적인 힘까지는 아니지만 직렬 6기통이면은 정숙하고 괜찮지 않습니까? 가솔린 엔진이면요. 그리고 195마력의 풍부한 마력수가 나오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차를 취득을 했다고 해서 이걸 띄워주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일상생활 영역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들이랑
때로는 이 차는 이제 더 이상 못 타는구나. 전에 로디오스 탈 때는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장마님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처가댁 식구들하고 처제도 태우고 처남도 태우고 갔었는데, 어쨌든 패밀리카로서 그 이상의 뭐 성능을 쉬운 말로 170km 이상 밟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리고 요즘 나오는 차들은 어느 정도 출력만 바탕이 되면은 200마력이 뭡니까? 230마력, 240마력 훌쩍 넘는데요. 물론 이제 잘 나가는 차, 좋은 차 타면 탈수록 좋은 거겠지만, 어디까지나 패밀리카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정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고차를 상태 좋은 걸 구매하셔서 탄다고 해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애아버지들께서는 이제 미취학 아동들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됐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 검정 세단, 어차피 당분간은 또 막 타야 되기 때문에 패밀리카를 찾는다면 이 정도 차를 사셔서 관리해 가면서 많은 돈 들이지 않고 적당히 관리해 가면서 타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아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